네, 오늘은 음양오행 5가지 체질별 먹으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하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음식의 중요성. 네, 이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의 체질은 목화토금수 5가지 체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기운은 우리 몸속에서 각각의 장부를 담당하면서 서로 극하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력, 바로 그 생명 운동입니다. 네, 이 5가지 기운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 음양오행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의 기운을 보시면 목의 기운은 화살표가 가운데 화살표를 보시면 토 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의 기운은 토의 기운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토의 기운은 화살표를 보시면 수의 기운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의 기운이 올라가면 반대로 극하는 방향에 있는 목과 수의 기운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의 기운이 올라가면 반대 방향에 있는 토와 금의 기운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나 금은 목에게, 목은 토에게, 토는 수에게, 수는 화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고 극하는 이 관계, 네, 이게 음양오행의 관계입니다. 자신의 체질이 목형의 체질이라면 간은 튼튼하게 태어나고 비위장은 약하게, 폐대장은 약하게 태어난 체질입니다. 그래서 신맛보다는 매운맛이나 단맛을 주로 많이 드시는 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화형, 현대인의 가장 많은 체질이 바로 화형 체질이에요. 한 80% 정도 되는 분들이 다 화형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화형, 화토형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화형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짠맛, 수의 기운과 매운맛, 폐대장, 금의 기운 이 2가지 기운이 원래 약한 체질입니다. 화의 기운을 강하게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수의 기운과 금의 기운이 상대적으로 약한 체질입니다. 그래서 쓴맛은 줄이고 짠맛과 매운맛을 많이 드시는 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네, 제가 음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화형분들은 쓴맛이 나는 커피, 커피 굉장히 습관처럼 많이 드시는데 이 커피는 조금 자제하시고 짠맛이 나는 좋은 소금, 좋은 소금을 많이 드시고 폐대장에 좋은 생강차, 마늘이나 생강차를 많이 드시는 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음양오행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한 가지 체질씩 따로 떼어서 설명드리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의 기운. 목의 기운은 간과 담을 관장합니다. 그리고 간과 담이 안 좋을 때 그 증상은 눈, 목, 근육, 고관절에서 나타납니다. 눈이 시리고 눈이 건조하고 목이 잘 붓고 목이 잘 쉬고 그리고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리고 근육이 잘 뭉치고 쥐가 잘 나고 근육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 그리고 고관절이 불편한 경우 다 간이 안 좋은 증상들입니다. 이럴 때 신맛에 좋은 음식을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응급처치로 근육이 뭉치고 쥐가 난 경우에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방 차원으로 운동을 하실 때 쥐가 나는 것을 막으려면 운동하기 전에 신음식, 오렌지 주스나 비타민C 같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하면 쥐가 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간이 안 좋은 경우에, 간이 많이 망가진 경우에 보시면 초록색이 대표색입니다. 초록색이라기보다는 푸른빛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정확한데요. 눈에 흰자위를 보시면 흰자위가 푸른 빛이 돈다거나, 콧잔 등에 푸른 빛이 돈다거나,
이런 분들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고요. 심각한 경우에 얼굴이 좀 검고 입술이 파랗죠. 네, 얼굴이 검은데 약간 푸른 빛에 검은 빛이 돕니다. 이런 분들 간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네, 목형 체질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형 체질, 그 목의 기운을 강하게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보시다시피 정사각형, 직사각형의 긴 사각형, 요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길고 긴 직사각형처럼 이렇게 긴 얼굴, 코가 길고요. 하악이 깁니다. 턱이 깁니다. 네, 그리고 몸도 좀 길쭉길쭉하고 손도 길쭉길쭉하고 네, 몸이 좀 판판하고 볼륨이 없이 길쭉길쭉하죠. 네, 턱이 좀 있는데요. 수의 기운이 많은 수목형은 턱이 많이 나와 있고 화의 기운이 있는 목화형은 턱이 없이 갸름한데 긴 얼굴입니다. 네, 이런 분들 성격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정다감하죠.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운 성격입니다. 네, 그런데 그 건강이 안 좋은 목형의 경우에는 건강이 망가지면 폭력적이 되고 폭언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간이나 담이 안 좋은 경우에는 신맛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고요. 목형 체질의 경우에는 간이 원래 튼튼하게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반대 기운, 금과 토의 기운을 많이 드시는 게 건강 밸런스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운맛, 건강한 매운맛, 그리고 단맛, 단맛과 매운맛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형 체질을 가지신 분들은 매운 것을 좋아하고 단맛을 좋아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간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간이 많이 망가져서 내가 목형인데 간이 망가져 있는 건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먼저 내가 목형의 체질이라면 목형의 얼굴형을 하고 있고 코가 길고 얼굴이 긴 형태를 하고 있다면 나는 목형의 체질이기 때문에 간이 안 좋다는 것은 간이 힘이 약한 게 아니라 너무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간이 안 좋다고 해서 신맛을 드시면 안 되고요. 단맛과 매운맛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몸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체질, 화형의 체질, 토형의 체질, 금형의 체질, 수형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간이 안 좋다,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하면 그때는 신맛을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체질을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 음식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간에 도움이 되고 목형은 조금 피해서 드셔야 하는 음식입니다. 신맛이 나고 고소한 맛, 누린내가 나는 맛의 음식들입니다. 밀, 보리, 귀리, 메밀, 동부, 팥, 강낭콩, 완두콩 같은 곡식들, 포도, 사과, 귤, 딸기, 모과, 앵두, 유자, 매실 같은 새콤달콤한 과일들, 신김치, 부추, 깻잎, 밀크시슬, 헛개나무, 육류로는 닭고기, 계란, 메추리알입니다. 식초, 참기름, 들기름처럼 시큼한 맛이 나는 조미료들, 땅콩, 들깨, 호두, 잣, 유자차, 오미자차, 땅콩차, 들깨차 같은 차 종류, 그리고 대표적인 음료수, 오렌지 주스와 레모네이드입니다. 간이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은 화의 기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화의 기운이 관장하는 기관은 심장과 소장입니다. 심장과 소장이 안 좋은 경우 주로 얼굴과 혀, 피에서 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심장이 안 좋은 경우 주로 얼굴에 나타나는데요. 심장이 안 좋은 경우, 심장이 약한 경우보다 사실 현대인들에게는 심장이 항진된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현대인들의 대부분 80% 이상이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형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화형들은 원래도 심장이 강하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화형들이 반대쪽에 있는 짠맛, 소금을 많이 먹어줘야 균형이 맞아지는데 오히려 저염식 등을 통해서 소금은 먹지 않고 커피가 대표적인 화기를 많이 가진 음료수입니다. 커피와 술이 대표적인 화기인데요. 이 커피를 매일 마시고 술도 굉장히 많이 드시죠. 네, 그런 음식 문화를 통해서 화의 기운이 점점 더 항진이 되어 있어서 심장이 많이 과부하가 걸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증상은 얼굴에서 바로 나타나는데요. 얼굴이 빨갛고,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얼굴 빨갛죠. 근데 술을 꼭 많이 안 드시는 분들도 얼굴에 안면 홍조증이라고 해서 얼굴이 빨가신 분들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인인데도 좁쌀 여드름처럼 얼굴 전체에 여드름이 나는 경우, 대표적인 부정맥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혀가 굳는 특징도 있고요. 피혈관과 관련된 그런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심장이 안 좋은 거니까 그러면 쓴맛을 먹어야겠다라고 쓴맛을 계속 드시면 만약에 내가 다른 체질이라면 목, 수, 금, 토의 체질이라면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화형이라고 했습니다. 화형들은 심장이 약한 게 아니라 심장이 과부하돼서 심장이 항진돼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 부정맥 같은 경우 심장이 항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럴 때 쓴맛을 먹으면 불난데 그 석유를 뿌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불이 났으면 불을 꺼줘야 되죠. 불을 꺼주기 위해서는 반대쪽에 있는 짠맛의 소금을 드시고 매운맛, 건강한 매운맛, 예를 들어서 생강차, 마늘, 이런 것들을 드시면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커피는 습관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거는 습관이에요. 그 습관을 조금 자제해서 다른 몸에 좋은 내 체질에 맞는 다른 좋은 것들로 대체를 해서 꼭 건강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화형 구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V라인, 역삼각형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V라인에 이마가 넓고 이마가 앞장구이고 뒤통수는 납작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허리가 잘록한 체형을 가지고 있어서 몸매가 S라인으로 예쁩니다. 미남 미녀가 많고요. 그래서 연예계에 이런 화형 체질의 분들이 특히나 더 많습니다. 성격적으로도 화려하고 밝고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화형 체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대로 수의 기운과 금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짠 음식, 매운 음식이 더 좋고 쓴맛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수의 기운이 강하고 금의 기운이 강하신 수형, 금형들은 이 쓴맛과 관련된 음식들을 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음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장 강화에 좋으나 화형들은 피해서 드셔야 하는 음식입니다. 쓴맛, 불내 나는 맛, 곡식은 수수, 은행, 자몽, 살구, 해바라기씨, 상추, 쑥갓, 냉이, 풋고추, 취나물, 고들빼기, 각종 산나물 같은 쓴맛이 나는 나물류들, 고기는 염소고기, 참새고기, 칠면조, 메뚜기, 곱창, 술이 가장 강한 화기입니다. 자장, 면실류, 더덕, 도라지 같은 쓴맛 나는 뿌리들, 녹차, 커피, 홍차, 영지차 같은 쓴맛 나는 차들. 물론 이 5가지 음식들, 5가지 맛이 나는 음식들은 골고루 매일매일 섭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쪽으로 다음으로는 토의 기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의 기운은 비장, 위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장이 안 좋은 경우 무릎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이상들이 생깁니다. 특히 입안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 입이 헐거나 혓바늘이 나거나 그래서 입을 망가뜨려서 음식물을 많이 못 먹게, 왜냐하면 위가 안 좋아서 소화를 잘 못 시키니까 그런 연관이 있고요. 여성분들 가슴, 유방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맛으로는 단맛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제 아시겠나요? 우리가 밥을 먹고 바로 단 디저트가 땡기는 이유. 네, 바로 이 이유입니다. 위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기가 힘을 내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단맛 좀 넣어줘 라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디저트를 찾는 이유입니다. 네. 토형 체질을 구분하는 방법. 보시다시피 동글동글한 얼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도 동글동글, 눈도 동글동글, 코도 동글동글, 동글동글한 이미지를 가지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바로 토형입니다. 토형 분들은 심지가 굳고 일편단심의 성격이 있습니다. 한번 정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고 그리고 배운 대로 행하죠. 네. 토형이라고 해서 딱 토의 기질만 딱 정해져 있고 화형은 화형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화토형처럼 약간 V라인에 네, 이마도 넓은데 동글동글한 이미지가 같이 섞여 있는 경우 이런 분들 화토형입니다. 화의 기질도 갖고 계시고 토의 기질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토금형도 물론 있죠. 토금형. 금형과 이렇게 연관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동글동글하지만 약간 각이진 그런 얼굴형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게 나에게 더 기운이 많은지는 본인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토형들은 크게 찾아서 드시지는 않아도 되는 음식입니다. 네, 화형들이 화기의 음식들을 피해야 하는 것보다는 토형들은 이 음식들을 크게 조심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화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소금을 너무 안 드셔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요런 단맛이라던가 매운맛이라던가 다른 맛들은 크게 걱정 안 하고 드셔도 큰 뭐 문제가 없습니다. 네, 무방합니다. 위장에 좋은 맛, 단맛, 고른내 나는 맛, 피, 기장 같은 곡식들, 그리고 호박, 대추, 감, 참외 같은 채소들, 과일 채소들, 미나리, 시금치, 고구마 줄기, 그리고 고구마, 소고기, 토끼고기, 그리고 꿀, 설탕, 엿기름, 우유, 잼, 포도당 같은 단 맛들, 칡, 연근, 고구마, 양배추 같은 단맛이 나는 그런 채소들과 뿌리, 그분류들이죠. 네, 대추차, 식혜, 네, 구기자차, 꿀차 같은 단 차들 드시면 좋습니다. 내가 지금 막 소화가 안 될 때 매실 액기스 드시면 좋잖아요. 그게 매실이 가진 소화 기능도 있고, 네, 지금 리스트에는 없지만 매실도 좋습니다. 매실이 가진 소화 기능 플러스 거기에 들어간 단맛, 그게 위장 소화에 도움이 크게 됩니다. 네, 금기운은 폐대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폐대장이 안 좋은 경우 피부가 푸석해지고 피부가 늘어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요. 코에 문제가 생기죠. 비염이 온다거나 코감기, 콧물 이런 것들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손목이 안 좋고 항문과 관련된 질병들이 생깁니다. 맛으로는 매운맛과 관련이 있고요. 금형의 생김새, 금형 체질, 그러니까 폐와 대장이 튼튼하게 타고난 금의 기운이 가득 찬 금형 체질 구분법은 보시다시피 정사각형 네모형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사각형 얼굴형의 네모고요. 턱이 있고, 네, 턱이 있는 사각형 얼굴, 연예인들 몇 분 생각나시죠? 네, 이런 얼굴을 하고 계신 분들이 금형입니다. 네, 금형들 신체적 특징은 짜리몽땅하고 네모난 이런 얼굴형과 비슷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도 짧고 못생겼습니다. 금형 수형들은 손이 못생겼습니다. 목형 화형들이 손이 길쭉길쭉하고 예쁩니다. 네,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기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요거 궁합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화형 남자들, 잘생긴 남자들이 금형 여자들의 시크함에 반합니다.
예쁘다고 다 인기 많고 예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잘생긴 남자들이요. 금형 여자들의 시크함에 반해요. 네, 이런 금형들, 금의 기운을 가진 분들이 몸이 안 좋아서 폐 대장이 망가진 경우, 네, 폐와 대장이 안 좋은 경우에 색깔로는 흰색이 특징인데요.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얼굴이 하얗고 창백해지면 폐가 안 좋은지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폐 대장에 좋은 음식. 그러나 폐암이라던가 대장암이라던가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자신이 금형이 아닌지 먼저 파악을 하고 이 음식들을 드셔야 됩니다. 금형인데 그 기관들이 과부하돼서 그렇게 큰 병이 온 것이라면 그럴 때 이런 폐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오히려 또 불난데 석유 들이붓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네, 폐대장에 좋은 음식, 매운맛, 비린내 나는 맛들, 생선류들, 네, 그리고 화한 박하맛, 이런 맛들이 도움이 됩니다. 곡식은 현미와 율무, 과일은 복숭아배, 복숭아배 피부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 건조하고 처지는 거, 그거는 금기가 안 좋은 거예요. 빨갛고 좁쌀 여드름 나고 이런 거는 화기가 항진된 거고요. 처지고 건조해지는 거는 복숭아, 배, 마늘, 네, 생강차, 양파 이런 거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생선 많이 드시고요. 생선, 어패류, 네, 고추장, 후추, 생강, 겨자, 박하, 산초, 양파 같은 것들 좋습니다. 네, 자신의 체질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큰 병이 없는 경우에는 5가지 맛을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큰 병이 있어서 그 병을 음식으로 다스리고자 할 때는 체질을 반드시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의 기운입니다. 수의 기운은 신장, 방광을 관장합니다. 그리고 증상은 귀의 이명, 신장이 안 좋으면 귀에 이명이 들리고요. 뼈가 잘 부러진다거나 뼈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치아도 뼈죠. 이 치료, 이가 많이 썩고 이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 신장이 안 좋은 겁니다. 발목을 잘 접질리고 허리 통증이 느껴집니다. 네, 맛으로는 짠맛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신장에 좋은 소금 드시는 거, 좋은 소금 찾아서 드시는 거 제가 영상 또 따로 만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신장과 방광을 튼튼하게 태어난 수영들은 짠맛은 별로 땡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은 화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쓴맛을 찾습니다. 쓴맛이 맞고 커피 마음대로 드셔도 됩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위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단맛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형 체질 구분하는 법. 네, 보시다시피 삼각형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삼각형의 얼굴을 하고 있고, 네, 턱이 있죠. 턱이 있고, 머리 쪽이 오히려 작고요. 연예인으로서는 네, 강호동 씨, 송혜 선생님 이런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네, 신체적으로는 다리가 좀 짧은 특징이 있습니다. 네, 신장에 좋은 음식이고요. 수형들은 굳이 막 열심히 찾아서 드시지 않아도 되는 음식입니다. 짠맛 나고 꼬랑내 나고 지린내 나는 맛, 콩, 서목태, 밤, 수박 잘 생각해 보시면 조금 지린내가 나죠. 다시마, 미역, 파래, 김 같은 각종 해초류, 그리고 장아찌, 해삼, 돼지고기, 개구리, 고기는 돼지고기입니다. 소금, 된장, 두부, 간장, 치즈, 젓갈류, 네, 소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염장식품들이 다 신장에 좋은 음식들이죠. 그리고 검은콩 두유, 검은콩 차를 꾸준히 드시면 좋은데 검은콩 두유도 GMO로 만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국산으로 잘 건강하게 만든 걸 찾아. 네, 5가지 기운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심포와 삼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역할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실체는 없는 기관입니다. 우리의 생명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운이 있다, 기운이 없다 할 때 그 바로 기운, 그게 바로 심포와 삼초입니다. 기운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 손에 땀이 많이 납니다. 네, 손에 이상이 생기고 관절에 이상이 올 때 우리가 기운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포와 삼초, 생명력에 도움이 되는 맛은 떫은 맛입니다. 네, 우리의 생명력을 살려주는 음식들, 떫은 맛, 생내, 아린내가 나는 맛, 녹두, 조, 옥수수, 토마토, 도토리, 가지, 오이, 바나나. 좀 이런 생내 나는 맛에 알러지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맛이 우리의 생명력을 살려주는 맛입니다. 고사리, 버섯, 양배추, 콩나물, 우엉, 아욱. 고기로는 양고기, 번데기, 오리고기, 꿩고기, 된장, 도토리, 토란, 감자, 당근, 죽순, 요구르트, 덩굴차, 알로에, 코코아. 네, 이런 몸에 좋기로 유명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생명력을 높여주는 음식들입니다. 네, 잘 알고 먹으면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병이 되는 음식. 사실 이 5가지 기운을 가진 음식들은 골고루 모두 섭취가 돼서 내 몸에 잘 들어와 줘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매일매일을 잘 살 수 있는데요. 내 체질을 잘 알고 위험한 것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미있는 이야기, 건강에 도움되는 요 정도 정보만 드리고 끝을 내면 저도 참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의 몸이 왜 망가졌는지 조금 불편한 진실을 건드려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먹는 신맛, 대표적인 게 식초죠. 냉면에도 식초가 들어가고 치킨 먹을 때 이 무 많이 먹죠. 치킨무. 그리고 중국집에서 뿌려 먹는 식초. 네, 이 식초가 과연 건강한 식초일까요? 우리가 먹는 이 신맛이 과연 우리 몸에 괜찮은 신맛일까요? 이게 사과나 감 같은 그 자연에서 태양을 잔뜩 머금은 과일로 만든 정성스럽게 만든 식초를 사용했을까요? 치킨무의 수요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 많은 수요를 다 대기에는 이 치킨무의 단가는 너무 저렴합니다. 네, 그 집에서 직접 이 치킨무를 만들지 않고 공급을 받았다면 그 치킨무는 바로 이 빙초산으로 만든 치킨무입니다. 냉면집에서 빙초산 넣는 거 방송으로 나온 거 보셨나요? 네, 빙초산 뒷면에 보면 희석해서 먹어라, 안 그러면 죽는다 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냥 먹으면 바로 죽고 희석해서 먹으면 천천히 죽겠죠. 네, 이 빙초산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제초제입니다. 제초제의 원료이고요. 이 빙초산을 실험을 하는 장면이 TV에 방영이 됐습니다. 깻잎 같은 야채에 뿌렸더니 그 깻잎이 바로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짝 말라서 까맣게 변해버렸고요. 고기 지방, 돼지고기에다 뿌렸더니 껍질이 단단하게 바로 말라버렸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조금씩 먹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빙초산이 손이나 피부에 닿게 되면 이렇게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것도 불열에 의한 화상보다 훨씬 심각한 화학적 화상을 일으킵니다. 이런 걸 아무리 희석을 해서 먹는다고 한들 우리 몸에 좋을 리가 없고 안 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일상에서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쓴맛,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는 아이스로 마셔서 특히나 안 좋고요. 아이스로 마시는 이 차가운 기운이 우리 몸에 안 좋고 우리가 화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화형이기 때문에 커피가 또 안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햇볕을 받고 잘 자란 자연에서 자란 커피를 갈아서 이걸 커피로 마시는 게 몸에 나쁠 이유는 크게 없어요. 그 이유는 없는데 이걸 화형인 우리가 화의 기운이 많은 우리가 또 화의 기운을 넣어준다는 거, 매일 넣어준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심장을 우리가 공격하는 게 됩니다. 네, 커피에 카페인이 안 좋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생쥐에게 실험을 할 때, 카페인 실험을 할 때, 그 자연에서 잘 자란 햇볕을 받고 자란 커피 콩을 볶아서 그걸 갈아서 생쥐에게 먹여서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카페인 그 화학 구조식만 따로 떼어서 쥐에게 주입을 하는데 그 화학 구조식을 가져오는 성분이 바로 콜타르 같은 화학 석유 찌꺼기인 콜타르에서 화학적인 성분만 따로 떼어다가 주로 실험을 하기 때문에 그 실험이 저는 커피에 대한 실험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쓴맛 나는 것 중에 하나, 요즘에 불맛 나는 요리들, 구이들, 고기 음식들 많이 있죠. 그때 목초액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 목초액이라는 게 원래는 나쁜 게 아니에요. 잘 만들어진 숯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수의 액을 모아놓은 건데 제 생각에 이것도 소비량이 엄청난데 분명히 제대로 안 만들고 아무렇게나 만들어내는 목초액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데이터가 정확히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패스하겠습니다. 예, 단맛이 나는 토의 기운을 가진 음식들. 제일 대표적인 게 설탕인데요. 설탕은 사실 정제 설탕이 문제죠. 정제 설탕은 정제가 되는 과정에서 당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좋은 영양소는 다 빠지고 그냥 단맛만 남은 게 정제 설탕입니다. 그리고 사카린은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당이죠. 그래서 화학 구조식에 맞춰서 당 성분, 단맛을 내는 화학 구조식을 맞춰서 조합해서 만든 그 단맛이 바로 사카린인데요. 처음에는 암을 유발한다고 해서 금지가 됐다가 오랫동안 연구를 하니 괜찮더라 해서 다시 먹어도 된다, 문제 없다라고 나왔는데 저는 어쨌든 화학자가 붙은 것들, 처음에 암을 일으킨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도 그게 뭐 오래 연구했더니 괜찮더라? 글쎄요, 저는 조금이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것, 자연에서 나온 게 아닌 화학적으로 인간이 만든 것은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음식은 결국 에너지예요. 태양을 받고, 이 자연 속에서 그 에너지를 다 머금은 그 음식들이 우리 몸에 좋은 거지, 이렇게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좋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먹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디저트, 달고 맛있고 예쁜 마카롱, 그리고 케이크, 저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마카롱 굉장히 좋아해서 배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먹지 않아요. 어쩌다 한번 갑자기 그 맛이 궁금해지는 순간에 아주 가끔 하나를 먹긴 합니다만 웬만하면 먹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마카롱에 들어간 이 예쁜 색을 내는 색소, 그 색소의 원료가 바로 콜타르, 석유 찌꺼기이기 때문입니다. 콜타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석유의 가장 밑에 가장 밑에 남아있는 찌꺼기입니다. 여기에서 식용색소 원료를 뽑아내고 비타민의 원료를 뽑아냅니다. 단지 화학 구조식이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먹는 비타민, 약, 색소, 온갖 화학 조미료들을 바로 이 콜타르에서 그 원료를 추출해서 만듭니다. 보시면 콜타르는 약 300종 이상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유롭게 그 안에서 구성 물질들을 뽑아다가 화학 구조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비타민과 영양 보조제, 건강식품,
색소들, 식용색소들, 화학 조미료들, 네, 그렇게 석탄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먹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화학 구조식이 우리 몸에 좋은 화학 구조식과 일치한다고 해서 자연에서 나온 것이 아닌 이 콜타르, 석유 찌꺼기에서 뽑아낸 그 화학 구조식이 우리 몸에 정말 비타민을 주고 우리 몸에 정말 좋은 단맛이 갖고 있는 그 토의 기운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토의 기운, 이 기운이라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자연에서 오는 에너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탕수수가 넓은 들판에서 그 따뜻한 태양빛을 오래오래 받고 바람을 받으면서 땅속에서 좋은 영양 성분을 섭취해서 그렇게 자란 사탕수수가 우리에게 주는 그 당 성분, 그 기운과 석유 찌꺼기에서 추출한 당 화학 성분, 이게 우리한테 주는 에너지가 과연 같을까요? 네, 다음은 매운맛,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폐대장에 좋은 음식, 매운맛입니다. 그런데 폐대장에 좋은 음식인데 왜 매운맛을 먹으면 속이 안 좋고 설사를 하게 될까요? 네, 제가 무슨 얘기 하실지 이제 대충 아시겠죠? 이 매운맛이 잘 말린 고추로 막 태양볕에 잘 말린 고추를 잘 곱게 빻아가지고 만든 그런 태양초 고추장. 네, 다 그런 고추장으로만 만들면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건강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판매하기에는 단가가 너무 안 맞죠. 네, 우리가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음식을 먹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바로 더 자극적인 거를 찾다 보니 이렇게 캡사이신이라는 걸 만들어서 굳이 또 캡사이신이라는 걸 화학적으로 만들어서 또 매운맛을 냅니다. 네, 인간이 또 그러네요. 캡사이신이라는 게 고추에서 매운맛을 내는 성분만 뺀 게 이 캡사이신이라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또 고추에서 이거를 뺐을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고춧가루를 만들고 하기에도 그 물량이 부족할 텐데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걸 빼냈다. 솔직히 잘 모르겠고 앞에 화학자 붙은 거 인간이 자연에서 나온 그대로를 먹는 게 아니라 뭔가를 거기다 뭘 했다. 추출을 하거나 뭐를 변형을 시키거나 이랬다는 거는 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런 똑같은 그런 에너지를 다 방사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몸 안에서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뭉쳐놓고, 그러죠. 다 독소가 돼가지고, 네, 캡사이신만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산 고춧가루,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중국산 고춧가루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고춧가루의 형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춧가루보다 다대기가 관세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다대기로 수입을 해서 건조를 시키고 분쇄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 예쁜 빨간색이 나도록 구두약을 넣습니다. 구두약, 광택내는 구두약 있죠. 그 구두약을 넣어서 색깔도 빨갛고 예쁘고 광택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춧가루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중국산 고춧가루를 먹으면 고추만 먹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구두약 성분, 그런 발색제, 그런 것들을 같이 먹는 거예요. 네, 알고 먹읍시다. 알고 먹읍시다. 걔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뭘 하겠어요? 네. 이런 거 다 가리고 어떻게 사냐? 그냥 좀 편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데 그게 편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먹는 거 편하게 먹었다가 나중에 정말 몸이 골골거리고 몸이 힘들어가지고 병석에 누워있고 그 지친 몸, 힘든 몸, 병든 몸 끌고 다니는 게 그게 바로 힘들게 사는 겁니다. 네,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짠맛. 대부분의 사람들, 화형들, 우리 같은 화형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 성분입니다. 소금 편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소금이 왜 문제인지, 좋은 소금과 왜 나쁜 소금이 나뉘는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장판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소금이 장판염입니다. 마트에서 싸게 파는 소금 100% 장판염입니다. 갯벌 위에 검정색 비닐 장판인 PVC 장판이나 PP 장판을 깔고 거기서 소금을 제조를 하는 거예요. 이불 덮듯이 덮어버리면 산소 공급과 햇볕이 차단돼서 장판 밑에 그 갯벌은 다 부패하고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밑에가 다 죽음의 흙이 돼버리고 다 썩어버렸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소금이 좋은 소금일까요? 그리고 장판 위에서 말리잖아요. 네, 장판. 예, 요거 화학 성분이죠.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네, 모든 음식도 이 음식 산업의 논리에 의해서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빨리 많은 사람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소금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장판 깔고, 거기에다가 소금 화학적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말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유통하고, 그러니까 있어야 될 미네랄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좋은 성분 다 날아가 버리고, 짠맛과 화학적인 합성 성분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잘 말린 좋은 소금 드시고요. 죽염 같은 것들 좋고요. 미네랄 많이 포함된 비싼 소금 드세요. 예, 정성스럽게 잘 만든 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돈이 고마운 거죠. 네, 그래서 돈이 고마운 거예요. 돈 고맙게 벌어야 되고 고맙게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비싼 거 좋은 거 정성스럽게 잘 만든 거 먹어야 되고요. 하나를 먹더라도 좋은 거를 먹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오히려 다른 데서 아끼시면 될 것 같아요. 군것질 할 때 안 좋은 음식 먹는 거, 의미 없는 음식 먹는 거 그런 걸 오히려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에 계신 분은 장판염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느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분은 토판염, 그 타일염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신경 조금만 쓰면 그래도 좋은 소금 잘 찾아서 드실 수 있으니까 좋은 소금, 좋은 재료들, 좋은 음식들 찾아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잘못된 정보, 잘 모르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면 그런 거는 댓글이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참고해서 제가 그 자막으로라도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오미입니다. 자연의 오미를 찾아서 꼭 드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화학적인 오미, 요거는 가능하면 피해서 드시는 게 우리 몸에 좋습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대부분의 증상 질병들은 음식을 내가 화형인데 쓴맛을 먹어서 그렇게 됐나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안 좋아진 주범들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요런 것들입니다. 요런 문제들. 아무리 내가 간이 좋아지려고 신맛을 먹어도 그게 빙초산이면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그 점을 잘 생각해서 먹을 때, 음식을 고를 때 잘 생각해서 골라주시고요. 어쩌다 한번 먹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막 강박적으로 그렇게는 못 살죠. 그렇게는 살기가 힘들지만 우리가 강박적으로 막 자신을 괴롭힐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내가 먹는 게 어떤 식이냐라는 거에 내 건강과 나의 현재 상황 그리고 나의 미래, 나의 머릿속, 나의 생각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네, 콜타르 찌꺼기에서 나온 빙초산, 사카린, 캡사이신, 그런 향신료들, 합성 착색제, 조미료, 합성 조미료, 이런 것들, 색소, 이런 것들 먹으면서 내가 올바른 명상이 가능할까요? 내가 웬만큼 정신력이 좋지 않고서는 그 떨어지는 주파수를 계속 올리는 거는 무한 반복이죠.
네. 내가 무기가 여러 개 있고 수단이 여러 개이면 그걸 다 사용해서 하면 빠르잖아요. 근데 먹는 거는 이런 걸 먹으면서 안 좋은 걸 먹으면서 내가 정신력으로만 이거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먹는 거를 좋은 걸 먹으면 금방 좋아지는데 같이 좋아지는데 예,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어렵게 굳이 내가 힘들게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몸이 건강해지고 몸에 주파수 높은 좋은 음식들, 자연에서 자란 좋은 음식들 넣어주면 정신이 맑아지고 예, 같이 명상을 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네, 그러면 화학적인 것만 좀 피하면 되나요? 네, 그것만 피해도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따뜻한 물 드시고 체질에 맞춰서 피해야 될 것 피해 주시면 훨씬 좋아지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화학적인 식품들 말고도 토양이 산성화가 됐고 많은 그 화학 비료들을 써서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 재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실들, 곡물들이 가진 영양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네, 그리고 수입 농산물, 껍질 안 벗겨 먹는 수입 농산물, 거기 방부제 다 뿌려져 있습니다. 네, 절대로 아무리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 방부제들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수입되는 그 배에 바퀴벌레가 없대요. 밀가루, 과일 수입하는 배에 바퀴벌레가 없대요. 네, 그거 꼭 왜 그런지 꼭 생각해 보시고요. 토양이 많이 산성화돼 있고 화학비료 써서 계속 생산을 해내잖아요. 그 야채, 과일, 곡물들도 이것도 마치 공장처럼 24시간 풀가동되는 그런 느낌이죠. 365일, 1년, 2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땅이 음식들을, 곡물들을 만들어내요. 옛날에는 2모작, 3모작 쉬어가면서 있었죠. 땅이 영양소를 다시 보충할 기회를 주고 시간을 좀 주고 재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화학비료 때려 넣어가지고 재배를 하죠. 영양 성분이 많이 떨어져서 예전에 1950년대에는 복숭아 2개만 먹었으면 그 보충이 되었던 베타카로틴이 지금은 53개의 복숭아를 먹어야지 그게 충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양 성분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먹어야 돼요. 좋은 걸 정말 많이 먹어야 그나마 조금 보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유기농 좋죠. 유기농이 덜 나쁘죠. 덜 나빠요. 영양 성분이 없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네. 아, 내가 다 키워 먹어야 돼. 진짜 이런 거 보면. 내가 농사 짓고 내가 다 키워 먹어야 돼. 미국 농림부에서, 1995년에 최소한 7번의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하루에 7번이에요. 하루에 7번을 먹어야 보충이 된다. 충분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2015년도에 하루에 13번은 먹어야지 그게 보충이 된다. 그 영양 성분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런 테스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이런 테스트가 의미가 없다. 더 이상은 테스트를 하지 않겠다. 계속 이 수치가 늘어나니까. 미국 의학협회지에서도 식사만으로는 절대 충분한 비타민 및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없다라는 그런 테스트 결과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충제를 먹죠.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거의 대부분들이 다 비타민, 오메가3 이런 것들 다 찾아서 드시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음식만으로는 이게 보충이 안 된다는 걸 느끼고 얘기를 듣고 하니까 이런 걸 먹는데 그 먹는 게 다시 다 콜타르에서 나온 비타민, 예. GMO를 베이스로 만든 영양제 이런 걸 드시니까 또 그게 2차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죠.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래서 뭘로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먹는 게 음식이든 비타민이든 뭘로 만들어졌는지 그 재료를 꼼꼼히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믿고 먹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네, GMO.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먹는 음식 무엇이 문제인가? 빠밤. 그 중에 가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콜타르랑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그거보다 더 안 좋아요. 예. GMO. 네, 우리는 안타깝게도 GMO를 식용으로, 사람이 먹는 용으로 수입을 하는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 1위 수입 국가입니다. 쌀 먹는 만큼 거의 쌀을 먹는 소비하는 양에 육박할 만큼 많은 GMO 식품들을 1인당 다 섭취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연어 GMO로 만드는 거 아세요? 연어 요즘 되게 많잖아요. 어디를 가도 연어 너무 많은데 그렇게 많은 연어가 잡혀와가지고 그렇게 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게 가능할까요? 다 저기 알래스카 연어들일까요? 연어가 유전자 조작을 해서 3배, 36배의 큰 슈퍼 연어를 만든대요. GMO로 만든 식품들은 이 새들, 곤충들은 다 압니다. 입을 대지 않아요. 우리는 모르죠. 그게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먹죠. GMO 표시도 안 해. 표시도 법적으로 성분 표시 GMO를 의무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간 거랑 만들어진 완제품이랑 뭐 이렇게 교묘하게 피해갔어요, 법을. 근데 먹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안 먹는 거예요. 쥐 실험했더니 애들이 다 요 모양이 됐어요. GMO가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나서요. 이제 주요 그 생산 국가에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암이 증가됐대요. 우리나라 암 증가했죠. 불임 증가했죠. 그리고요, 아토피가 생겼어요. GMO 식품 그 수입한 2000년대부터 아토피라는 게 생겼어요. 없던 병이에요, 아토피는. 근데 너무 흔해졌죠. 어디에서 수입하나 봤더니 코스트코, 버거킹, 이마트, 예, 애슐리, CJ, 사조, 삼양 이런 데서 다 수입을 해요. 이런 데서 왜 수입해요? 제품 만들어서 팔려고 수입하잖아요. 그럼 그 회사에서 만드는 거에는 대부분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생활에 이렇게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아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알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이마트에서 파는 과자, 이마트 과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자 베이스가 다 GMO 옥수수예요. 극장에서 파는 팝콘, 100%다 GMO고요. 버거킹에서 파는 감자, 예, 가공품, 다 GMO죠. 버거킹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옥수수, 유채, 대두, 콩 이런 거 수입해서 뭐 만들게요? 기름 만들고요. 옥수수는요, 아이스크림 베이스예요. 아이스크림, 그리고 콩, 두유, 예, 유채, 기름. 마트에서 파는 기름, 식용유, 저렴한 것들 다 GMO고요. 마트에서 파는 된장, 고추장 다 GMO예요. 다라고 하면은 또 100%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렴한 거는 당연히 태양초, 고추 빻아가지고 말려가지고 판 걸 그렇게 싼 가격에 공급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콩 같은 것들 다 GMO로 대량 생산된 거. 예, 그런 것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전자를 변형했잖아요. 식품의 유전자를 변형했잖아요. 그게 내 몸에 들어와요. 변형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가 나한테 어떤 짓을 하겠어요.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유전자 변형시켜요. 진짜로. 암 만들고요. 불임 만들고요. 예. 유전자를 변형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요. 수확하는 과정에서 제초제를 엄청나게 뿌리는데 그 제초제가 바로 발암물질이에요. 그 발암물질이 그 곡식의 세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유전자 안에 콕 박혀 있다가 씻어도 씻기지 않고 그대로 우리 몸속으로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불임, 암, 알츠하이머, 치매, 다운증후군
아토피 이런 게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예요. 실제로 분석을 했을 때 그 제초제를 뿌린 그 해, GMO 식품이 재배된 그 해에는 그런 병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게 다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먹는 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다 마트에서 제공하는 음식들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하게 아파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운동 안 하고 좋은 음식 안 찾아 먹으면 진짜 아픈 사람들 그 방향으로 계속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네, 정말 내 몸에서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병은 직진이에요. 나빠지기만 하지 내가 몸에 좋은 걸 하지 않는데 후퇴를 하고 저절로 스스로 혼자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몸에 좋은 걸 해야 역행해서 다시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어요. 그거 다 가리고 어떻게 사나. 네. 네, 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오늘 재미있는 음양오행 5가지 체질과 5가지 맛에 대해서 재미있게 즐거운 얘기 하려고 클릭하셨다가 이런 현실 점검을 당하고 네,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시고 내가 저런 걸 먹었다니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좀 그러실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현 상태를 아는 게 앞으로 이제 개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지금의 나를 바로 아는 거. 내가 뭘 먹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무엇을 먹을지를 알 수 있잖아요. 네, 의도치 않게 꽤나 긴 영상이 되었는데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음식 드실 때 중요한 그 음식의 에너지를 좋게 올리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감사기도 하세요. 종교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음식 먹기 전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내 몸 안에서 좋은 에너지를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음식 드시면 훨씬 좋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예,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음식편, 음식과의 전쟁 2편, 영양제편 제가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